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일주일 전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주식시장은 폭락이 나타나고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마음을 좀 쓸어 내리셨을 거예요. 해외 증시 흐름이 워낙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요, 시장이 말입니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쪽에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10%에서 15% 정도는 곧버스를 묻어놔라. 그게 연말로 갈수록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위험 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최근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재테크 할 때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쪽 방향,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다가만 배팅을 해서 수익을 냈었지만은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보 투자자라든지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요. 한쪽 방향만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가가 오히려 지수가 빠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ETF 상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현재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유연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즉, 오늘도 여러분께서 시세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지수는 뭐 한 60포인트 내외로 빠지고 코스닥의 경우도 한 30포인트 내외로 빠졌지만은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섹터들, 보험주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핵심주, 제가 거론드렸던 핵심주들의 경우는 강하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도 상당히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해드린 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제가 이제 미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뒤풀이 파동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심할 것을 권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즉 지금 시장 상황은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시장을 디테일하고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은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60포인트 빠지고 코스닥이 30포인트 빠졌다. 여기에만 놀라지 마시고요. 이 흐름이 왜 나타나고 있으며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안에 집중하는 감각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제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수 빠진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에 따른 슬기로운 대안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잠깐 점검을 해보면은요. 먼저 이제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3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시켰습니다. 이 보시면 이 노란 라인이 300일 이동평균선 라인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서 이제 간당간당 하면서 약간 지지를 보이는가 싶더니 오늘 한 방에 이걸 이탈시켰죠. 자, 그러면서 시장은 일정 정도는 뭡니까? 약세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이거는 이제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300일선을 이미 깼죠. 자, 이제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배경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바로 직전 명인들의 복귀를 할 때 결국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수급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수급 모멘텀이라는 것은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풀어드리면은 가장 이제 핵심은 결국은 뭡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풀렸던 유동성을,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엔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회수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금리를 한 5.3%까지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그 풀어져 있는 자금이라든지 금리를 어느 정도는 좀 하락 트렌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가 뒷받침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흐름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휴 이전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매파 쪽 그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즉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금리 전망이라든지 유동성 수급 전망을 할 때
올 3분기 지나서부터는 금리의 상승 기조가 꺾이면서 금리는 일정 정도는 하락 트렌드로 잡을 것이다 라는 대체적인 예상들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난번 마감한 그 FOMC 회의 이후에 발표됐던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분간 이 고금리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주변의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이 고금리의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이 얘기는 상당히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즉,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장기채죠. 장기채는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사실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 쪽에서 4.5% 정도가 아주 강력한 그 저항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그 4.5%를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금융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패닉 상황에 빠졌더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나간다거나 미국의 금리 기조가 고금리 기조를 이어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식시장 쪽보다는 채권시장 쪽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당분간의 어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전반적인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이 연초부터 불거져 나왔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연초부터 불거져 나왔던 금융기관의 어떤 파산 이런 유동성의 위험 흐름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지난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를 눌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6일 정도는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한 방에 팡 터지는 흐름.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 쪽에서는 뭐 당연히 안 좋죠. 거기에 최근에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을 보임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수급 흐름 속에서 굳이 한국 증시의 어떤 그런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요, 유가 부분도 연말까지 뭐 $100 정도를 넘을 것이다라는 그 예상들이 지배적인 예상들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유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물가 흐름들이 여전히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는 이른바 그 트리플 악재라 그러죠. 트리플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면서 오늘 그 부분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악화 상황과 더불어서 급락이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시장을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증시의 경우는 밴드권, 박스권의 흐름이다. 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승 모멘텀이 없었지만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요,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을 크게 누를 만한 악재 모멘텀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다. 특히 그 하락 모멘텀에서도 중요한 것은 최근 우리 증시를 뒷받침해주고 지탱해준 바 있었던 수급 모멘텀이 악화되면서 한꺼번에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며 중기 트렌드인 300일 이동 평균선마저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왜 제가 그 사실은 한 달 전, 2달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은 어떤 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탑다운 방식의 대응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바텀업,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택하고 있는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요인은 뭐였습니까? 시장에서 대안적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가 좋아질 것이다,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 흐름은 그나마 남아있는 시장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받고 있는 종목만 대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그 흐름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상반기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바람 불고 하반기가 되면은 우리 증시는 조금 하락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곧버스를 조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한 10%, 15% 정도는 심어놓고 가라. 그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주는 어떤 리스크 해지 개념의 흐름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지수가 밀리면 뭐가 올라갑니까? 곧버스가 올라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VIX 지수 같은 경우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증시 전반을 보게 되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낙관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 수지도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경제 성장률 부분도 1.5% 내외로 지금 되게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지탱을 해줬는데 최근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배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지탱을 할 수 있는 수급 모멘텀도 좋지 않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나타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러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30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는 일단 약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얼마만큼 빠질 것인가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흐름은 그동안에는 박스권 변동성의 흐름이었다라면은 하락 트렌드 흐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시작했다. 이거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락 트렌드 형성은요. 단발마적인 악재 요인이 아니라 약간 기조적인 악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위험 요인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단기적인 어떤 악재에 의한 하락 이런 부분이지만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락 추세 형성의 흐름은 체계적 위험이거든요. 금리, 고금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달러 환율의 강세 흐름, 그다음에 고유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의 흐름은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트렌드 자체는 하락 트렌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이 장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슬기로운 어떤 객관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바텀업 방식의 대응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증권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올라가는 종목, 뭐가 올라갈 것이냐, 어떤 종목이 좋다, 종목 추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항상 베어마켓보다는 불마켓이라는 관점 하에서 항상 방송들이 진행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트렌드는 분명히 약세 트렌드고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모멘텀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안을 찾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여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지수가 하락 트렌드라든지 하락 추세를 형성을 했지만은 제가 견지하는 투자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즉 기존에 진행됐던 핵심주 중심의 대응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투자 감각은 여전히 고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이제 시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보시면은 이른바 신핵심주라고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신핵심주들의 경우는요, 여전히 시장의 흐름과는 분명히 경쟁력 있는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보험주들이 사실은 조정을 보였었어요. 그죠? 그때, 보험주들은 저가의 매수를 해도 된다. 눌림목 국면이다. 근데 오늘 오히려 지수가 급락 들어오는 자리에서 보험주들의 경우는 탑픽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죠. 제약주들의 경우에도요, 이제 구분은 분명히 하셔야죠.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은 뭐냐면은 보험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도 광범위하게 시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탑픽에 있는 한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그 종목을 타켓으로 삼아놓고 선택과 집중의 감각으로 대응을 하자.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보험주가 그랬죠. 그 다음에 제약주들의 경우에도요.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고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핵심주들의 경우는 지수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은 자동차 쪽에서는 먼저 올라갔던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경우는 약간 조정이 나타났지만은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선택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수가 하염없이 빠지는 자리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세 흐름에 들어가 있으면은 위험 관리와 동시에 일정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은 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또 욕을 먹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면은 가령 이전에 강세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의 경우는요, 오히려 지금부터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은요, 가령 2차 전지라는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제가 지지난주 배워야 산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뒤풀이 파동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60일선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추세가 이탈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요, 그 신용이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지금은 제가 뜨는 해와 지는 해를 구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지는 해는 분명히 2차 전지라든지 이미 지고 있었죠. 그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는 해였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위험이 고조될 때 오히려 뒤이어 나타나게 될 악성 매물의 출해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대안적인 흐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피어나는 시세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약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웅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뜨는 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뭐냐면은 시장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께서 선별하면서 대응하는 게 지금 여러분께서 선택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지금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중기 하락 모멘텀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하락 트렌드가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가 전체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바텀업 방식의 대응,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으니까 지수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압축된 종목 중심의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또 더 광범위한 보수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 속에서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고 있었던 고버스 같은 종목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전반적인 포트 전략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자, 오늘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금융주 쪽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명의들의 복귀는 거의 뭐 2년 정도를 하고 있나요? 2년 정도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전날, 전주 했던 것들을 계속 복귀를 시켜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흐름이 이어질 때는 새로운 어떤 섹터를 얘기하기보다는 계속 그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오늘 이제 보시면은 그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요. 가령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생명이 21서까지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눌림목 자리에서 사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왜? 핵심 트렌드를 형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반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의 경우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뭐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20일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결국은 20일선 지지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안적인 흐름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21선에서 또 다시 딛고서 반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핵심주 중심의 대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래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막 남들이 다 좋다 막 하는 것도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보초서고 나중에 뒤 설거지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시대가 변하고 바뀌니까 오늘 지수 하락세와는 별개로 그리고 최근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강세권의 트렌드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주들의 흐름 그랬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험주들의 경우가 뭐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오늘 뭐 동양생명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죠? 흐름 좋죠. 추세가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손해보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화재도 33에서 딱 지켜주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뭡니까? 단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롯데손해보험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안적인 흐름 속에서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주도 보면은 그러면 앞에 이제 보험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반등이 줬어요. 그러니까 21선에서 안 빠진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추세 트렌드는 양호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죠?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오늘도 트렌드가 7% 정도가 상승세를 보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위더스 제약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밑에서 좀 꿈틀거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웅 같은 종목들.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요, 대웅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사놓고 있으면은요, 지수가 뭐 급락이 들어오고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바텀업 방식의 대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웅 같은 경우도 흐름이 양호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제가 이제 세 섹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압축되는 흐름만 집중을 하는 건데,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오늘 보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뭐 조정이 약간 들어오지만은 여러분께서 한번 흐름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오늘 뭐 한 2.6% 정도가 빠졌지만은 지금 얘도 보면 21선이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어떻습니까? 현대위아는 오히려 추세가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탑픽으로는 현대위아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위아는 이런 흐름이고 오늘 보면은 완선차 쪽에서도 보면은 기아,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 흐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에도 뭐 바닥권에서 있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뭐냐면은 올라간다, 수익이 난다라는 관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위험 자산을,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런 중변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뭡니까 점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은 곧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도요, 지난 9월 달에 그 아카데미를 하면서 곧버스 무조건 사놓고 가라. 예. 왜? 저는 지수가 빠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지수 빠진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수 빠진다고 배팅을 해라. 곧버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한 20, 30% 지금 수익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다방면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대안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계속 명인들의 복에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어떤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곧버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다. 저는 눌림목 들어오면은 곧버스는 여전히 연말까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흐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요. 오늘 좀 할 말이 많아갖고 너무 급하게 왔는데요. 일단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요. 최근에는 한쪽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상승 모멘텀이 요원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분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계신 것처럼 뭡니까? 대안적인 흐름들, 보험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왜 나왔느냐? 그런 객관적인 시장 분석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텀업이라는 관점 하에서 가장 강한 섹터들의 흐름이 결국은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수익이 터지고 있다는 점. 그 흐름이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지수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져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현재 구간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자막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차별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 대안적인 흐름이죠.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은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만 보고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라. 살려는 드릴게 라는 관점으로. 그 종목들이 살려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계좌를. 그래서 그런 종목 중심의 플랜푸시 전략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지금은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이 어떤 그 변동성의 흐름을 보인다거나 하락 트렌드를 보일 때는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은 바이 앤 홀딩 전략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서 수익이 났으면 바로 또 수익 실현하고 새로 세팅하고 그런 대응 관점이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언제까지 지수의 트렌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이 맞춤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드실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에 집중하시는 가운데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